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특한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외도 직면 후 보약보다 독약을 조심하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외도 직면 후 오랜 시간 동안 부작용과 후유증을 주는 인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외도 직면 후 부부가 보약은 고사하고 독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약은 몇 개월을 먹어도 효과가 날까 말까 한데요. 독약은 한 방울만 잘못 마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이에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보약도 중요하지만 독약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외도 직면 후 독약일까요? 앞으로 4가지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독약이 됩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외도 관계를 정리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 그 자체가 독약과 같은 인생 사건인데요. 외도 직면 후 외도 관계를 유지하면 이는 독약이 됩니다. 이 독약은 외도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외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관계 정리는 중요한데요.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분들은 쉽게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거나 외도 상간자에 의해 조종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숙한 성격이나 성향을 가진 분들도 스스로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죠. 이럴 경우 부부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이요. 외도로 인한 위기도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준비되지 않은 이혼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관계 정리는 중요합니다. 둘째,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이 있으면 이는 독약이 됩니다.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 행위자로는 외도 행위자도 있고 외도 피해자도 있는데요.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은 독약이 되죠. 외도 직면 후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무죄이나 분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폭력이 될 경우 이는 유죄가 되죠. 폭력을 외도 행위자가 했든 외도 피해자가 했든 관계없이 외도 직면 후 폭력은 정당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폭력 피해자의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합니다. 저도 외도 상담 중에 만나는 내담자들을 통하여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 행사 사례 혹은 피해 사례를 듣습니다.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가 가정폭력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외도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결론적으로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이 존재한다면 이는 부부 사이에 독약이 됩니다. 셋째, 외도 직면 후 소통 부재가 존재하면 이는 독약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외도 직면 후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경우 외도 행위자가 말을 못하게 하거나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통을 회피하거나 외도 피해자의 소통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외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되고 억압받은 외도 피해자의 경우 울분 감정을 가지게 되죠. 왜 외도 행위자가 소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 직면 후 소통을 차단한다면 이는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 방법에 대한 미숙함과 부족함을 가진 부부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담 치료를 통한 소통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부부 사이의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 직면 후 치료하지 않으면 이는 독약이 됩니다. 외도란 사건은 그 어느 인생 사건보다 외도 피해자에게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상식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합니다. 그리고 외도의 표면적인 것만 다루면서 외도의 이면적인 것에 대한 성찰과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간이 야이겠지 하면서 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길 경우 외도는 재발되고 다시 외도와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이혼을 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도 직면 후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조금 약해질 수 있으나 외도의 충격과 후유증 그리고 부작용은 그대로 남죠. 이럴 경우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비롯하여 우울, 불안, 강박, 편집, 망상, 공포, 극단적 사고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외연화될 가능성이 높고 삶의 질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효능감과 삶의 자신감 역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외도가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요. 치료를 회피하거나 등하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치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이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보약도 필요하지만 보약보다 먼저 독약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독약에 대해 말씀드렸사오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보약보다 독약을 조심하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